이제 수업을 시작해보자. 오늘부터 이제 수능 특강을 시작을 하지. 그래서 진짜 정식으로 수능 특강을 하면은 그러니까 개인적인 느낌이 이제 진짜 3학년이구나라는 느낌이 나거든. 그래서 수능 특강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현역 고3이 됐으니 알 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좀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설명을 좀 해줄게. 우선은 지금 받은 수능 특강 책은 이제 뭘 준 거냐면 여기를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해줄게. 자, 먼저 1번. 수능 특강은 챕터 3개로 이루어져 있어. 첫 번째 챕터, 두 번째 챕터, 세 번째 챕터인데 첫 번째 챕터는 유형별 챕터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18번 유형, 뭐 19번 유형, 20번 유형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1강 같은 경우는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유형을 1강에다 다 집어넣은 거야. 수능 특강 1강은. 수능 특강 2강 같은 경우는 심경 분위기가 들어가 있는 게 2강이야. 3강은 이런 거 이제 썼다 지울 건데 함의 추론이라고 해서 밑줄 친 부분이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르시오 이런 거 있지. 문장에다 밑줄 쳐놓고 나서 얘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골라봐라 이렇게 물어보는 걸 함의 추론이라고 하잖아. 이게 3강이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17강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마지막 유형 있지. 43, 4, 5번 장문 독해 이걸 17강에다가 집어넣어놨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그런 것도 있겠지. 일치 불일치, 뭐 도표 그래프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는 이제 1강하고 2강은 수업을 안 할 거야. 왜 안 하냐? 우리가 할 게 너무 많거든. 진짜 많아. 이거 다 해야 되는데 1강, 2강 같은 거에서 조금 시간을 쓰기에는 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 펴볼래 한번? 책 펴서 보면서 얘기 한번 들어보자. 1강부터 봐봐. 맨 앞에 펴서 보면 돼. 그러면 책 구성 자체가 이제 왼쪽에 영어 지문, 오른쪽에 한글 해석하고 오른쪽에 그 노트 필기할 수 있는 공간에 뭔가 이렇게 막 해설이 써 있지. 정답은 그래서 뭐다 이렇게까지도 써 있을 거야. 밑엔 단어도 있고. 그래서 1강하고 2강 같은 경우는 내가 수업을 안 할 계획으로 아예 정답까지 다 집어넣어놨어. 그 해설 코멘트까지 안 지웠거든 일부러. 근데 3강부터는 그 해설 코멘트를 다 지워버렸어.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던 건데 다 지워서 책을 편집을 했거든. 나랑 같이 수업을 하겠다는 의미겠지. 내가 수업을 하는데 정답을 알려주고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정답 코멘트가 써 있는 건 수업을 안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치 불일치도 아마 정답 코멘트가 써 있을 거야. 장문 독해도 아마 써 있을 거고. 왜 뭐 이상해? 왜?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도 돼. 왜? 뭐 이상해? 1강. 1강에다가도 빼놨네. 이러면은 정답 코멘트를 다시 줄게. 이거는 내가 왜 빼놨지? 뭐 이거 주면 되니까. 1강하고 2강은 정답 코멘트 들어가 있는 거 다시 줄게. 이거 자료 주는 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일치불일치 같은 경우는 정답 코멘트가 들어가 있을 거야. 한번 확인해 볼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정답 코멘트 들어간 건 숙제로 내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장문 독해 같은 경우도 17강 같은 경우도 정답 코멘트가 들어가 있어. 이런 거는 숙제로 나갈 거라서 그래. 그러네. 1강, 2강도 넣어줄 걸 그랬네. 그래서 어쨌든 수업은 3강부터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업은 3강부터. 그 다음에 지금 준 책은 여기야, 여기. 1강부터 17강까지 들어간 걸 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업진도 어떻게 나가고 시험 범위가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여기도 이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아마 주게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작년 과제율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작년에는 영어 선생님이 3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 과제율 영어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하나씩 담당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시험 범위가 얼추 생각나는 게 예를 들면 뭐 3강부터 10강까지 18강부터 20강까지 테스트 1 이렇게 시험 범위예요. 나한테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 선배들이.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해가지고 중간고사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기말고사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수능 특강을 다 끝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게 진짜 장난 아니게 많거든. 작년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수능 특강 100지문이었어. 100지문. 그러니까
글쎄 뭐랄까 2학년 때 우리가 공부하던 방식으로 하기가 조금 힘들 거야. 우리가 2학년 때는 학원에 한 번 오면은 뭐 한 세 지문 공부하고 뭐 어법 시험 보고 누적 테스트 보고 단어 시험 보고 계속 돌리고 했잖아. 근데 이제 3학년 와가지고 내신 준비를 할 때는 글쎄 그렇게 하면은 아마 시험 준비 반도 못하고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수능 특강 수업을 하면서 내가 하루에 수업을 몇 지문씩 하게 될지는 사실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한 7, 8지문까지는 하루 수업에 하려고 하거든. 그건 이제 계획상인 건데 3강부터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3강의 1번 지문부터 만약에 3강의 7번까지 우리가 오늘 수업을 했으면 다음 수업 하기 전까지 이거 꼭 복습 좀 하자. 이건 내가 좀 부탁을 할게. 왜냐면 다시 말하지만 우리 2학년 때 하던 것처럼 진짜 지지고 볶고 어법 시험, 빈칸 시험, 누적 테스트 못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간고사 그냥 와버리거든. 우리 반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좀 알아서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내가 부탁을 할게. 진짜 부탁을. 진짜 중간고사 코앞에 가가지고 쌤 저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래 버리면 안 돼. 알겠지? 그러니까 3학년이니까 마음을 딱 잡고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말하긴 좀 그렇긴 한데 학교에서 정말 여기 찔끔을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잡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돼버리면 내가 방금 준 책을 아마 3권을 줘야 될 거야. 그 방금 준 책에는 수능 특강 영어 이렇게 써 있잖아. 영어 2, 영어 3 이렇게 쓴 책을 주겠지. 그래서 이렇게 3권을 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올해에도 나오는지 내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나오던 게 이제 뭐가 있냐면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라는 책이 나왔어. 자, 수능특강 사용설명서는 뭐냐? EBS가 이제 공익 활동을 하는 어떤 공기업이잖아.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어떤 회사 같은 곳이 EBS지. 그래서 학생들한테 수능 연계 교재로 수능특강, 뭐 수능 완성 여기 써놨지만 수능특강, 수능 완성 이런 책들을 출판을 하고 나서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기가 싫었나 봐. 그래서 EBS에서 공식적으로 출판되는 책 중에 사용설명서라는 책이 있거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애들이 이거 거의 다 샀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은 책을 딱 펼치면 페이지에 영어 있고 뭐 그 책 같은 경우는 해석이 한 줄 한 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밑에 뭐 단어 있고 그다음에 뭐 정답에 대한 해설 코멘트 있고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이거 작년에 애들이 이거 사면서 거의 수능 특강 안 보고 요거만 보고 공부를 하더라고. 왜냐면 수능 특강에는 책을 딱 펼치면 문제밖에 없거든. 근데 시험 공부를 할 땐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해설지 같이 돼 있는 게 공부하기가 좋았나 봐. 내신 공부를 하기에. 당연한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수능 특강 사고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사놓고 수능 특강 보지도 않고 요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책값이 2배로 들었단 말이야. 근데 잘 보면은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 편집이랑 내가 방금 전에 준 책이랑 거의 편집이 똑같아. 그래서 수능 특강 사용 설명서가 뭐 올해에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마 안 사도 될 거야. 방금 준 책하고 거의 구성이 똑같을 거거든. 안 사도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책을 이제 딱 펴면은 1강부터 29강까지 각 강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게이트웨이 문제하고 엑설사이즈 문제가 있어. 게이트웨이 문제는 한 문제. 엑설사이즈 문제는 4문제부터 12문제까지 들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얘는 기출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말했잖아. 3강은 하미추론이라 그랬지. 그래서 3강에서의 게이트웨이 문제는 하미추론에서 기출문제를 하나 넣어놓은 거야. 엑설사이즈 문제는 하미추론 유형으로 출제진이 만든 문제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기출문제고 얘는 변형 만든 문제야. 만든 문제.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들일 거야 거의. 그래서 게이트웨이하고 엑설사이즈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범위를 잡을 때는 이거를 넣는 분들도 있고 빼는 분들도 있거든. 기출 문제니까 이거 너네 어차피 다 했던 거네? 그럼 안 넣을게 이러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방금 준 책 같은 경우는 게이트웨이 안 들어가 있어. 근데 만약에 시험 범위 나왔는데 게이트웨이 들어간다. 그럼 이거 다시 줄게. 요 부분만 자료로 다시 줄게. 알겠지? 수업도 물론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도 할 거야. 주간 테스트는 우리가 디코딩 하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뭐 가령 오늘 3강의 1번부터 3강의 7번까지 수업을 하고 뭐 다음 수업에서 3강의 8번부터
이제 4강으로 넘어가서 4강에 4번까지 했다. 그러면은 여기가 주간 테스트 시험 범위겠지. 근데 주간 테스트는 디코딩 할 때랑 조금 달라지는 건 뭐냐면은 각 지문에 대한 어법 문제는 다 들어가 있을 거야. 다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디코딩 할 때는 어법 문제가 원래 어법이었던 것만 선택지도 안 바꾸고 그것만 어법으로 냈잖아. 근데 수능 특강 주간 테스트는 모든 지문들을 다 어법 문제로도 줄 거고 다른 문제로도 줄 거야. 두 가지 버전으로. 왜 어법의 비중이 늘어났냐면 내신 때문에. 내신은 아무래도 어법을 해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지. 3강에서 1번 문제 어법으로도 하나, 다른 유형으로도 하나. 3강에서 2번 문제 어법으로도 하나, 다른 걸로도 하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유형 같은 경우는 디코딩 때랑 달라지는 건 이제 디코딩 때는 유형, 문제의 유형이 모의고사 유형하고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았어. 예를 들면 뭐 해석을 하시오도 있었고 아니면은 지문이 이렇게 있을 때 뭐 A에서 어휘, B에서 어휘, C에서 어휘 뭐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의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 근데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건데 수능 특강에서의 주간 테스트는 가능하면 모의고사 유형을 지킬 거야. 가능하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말 빈칸 추론으로 문제를 딱 포맷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간접 쓰기로 포맷을 지킨다거나 그 모의고사 유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형태로 주간 테스트를 만들려고 하고 자 그다음에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공부해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 내신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이제 변형 문제를 주게 될 건데 저는 내신 필요 없는데요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변형 문제 안 받아가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나는 진짜 내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변형 문제도 많이 줄 거거든. 정말 많이 줄 거야. 정말 숨막히게 많이 줄 거니까 열심히 한번 풀어보고. 근데 이건 시험 범위 나오면 줄게.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놓은 건 뭐냐면은 EBS에서 매년 수능 연계 교재라고 해서 출판하는 교재가 4권 있어. 수능 특강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들고 있는 게 수능 특강 영어야.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 특강 듣기,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수능 완성 해가지고 이렇게 4권이 연계 교재거든. 근데 뭐 말이 연계 교재지 이거 수능에 연계 안 돼. 기대하지 말고 내신 챙겨야 되는 사람들은 내신용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신 안 챙기고 나는 정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공부하면 돼. 수능에 나올 거 그냥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들고 있는 건 수능 특강 영어인데 듣기는 논외로 하고 듣기는 뭐 독해가 아니니까 이렇게 3권 중에서 얘가 난이도가 제일 낮아. 독해는 좀 어려워. 수능 완성은 한 6월 달쯤 나오거든. 근데 얘도 수능 특강 영어보단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 독해가 조금 어렵더라고. 매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가제울 특성상 봤을 때 수능 특강 영어가 시험 범위일 거야. 수능 특강 영어를 벗어나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로는 잡진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이것만 하지 않을까. 가제울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는 글쎄 나중에 공부할 게 없으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수능 완성은 6월 달에 나올 거니까 그때 할 거고 시험 범위는 아니겠지. 6월 달에 나오니까 어차피 내신 끝났을 때니까.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우리 영어 독해 시험 범위로 잡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빨리 말해줘야 돼. 이거 자료 빨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얘기 빨리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또 달라지는 패턴이 뭐냐면 시험 범위가 여기에서 수능 특강 영어를 시험 범위로 잡고 플러스로 교과서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 3학년 올라가면서 아마 교과서 받을 거야. 영어 교과서. 그래서 영어 교과서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도 굉장히 조금 들어가거든. 뭐 1과에서 본문만, 뭐 1, 2과에서 본문만 아니면은 1과에서 본문 반, 2과에서 본문 반 이런 식의 패턴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에서 알려주면은 그때 나한테 말해주면 시험 준비할 때 도와줄 테니까. 듣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거 선생님들마다 다르니까 선생님들이 말해주는 걸 나한테 빨리빨리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수능 특강을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면서 많이 물어보는 게 매년 뭐냐면은 고3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그리고 수능 특강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책을 내 손에 딱 처음 받는 순간인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뭘 물어보냐?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어렵냐고? 물론 주관적일 수는 있으나 내 생각에는 우리 디코딩 하면서 레벨 1, 2, 3 정도 있었잖아. 내 생각은 그래. 한
수능 특강에서 쉬운 문제는 한 요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어려운 문제는 한 요 정도 난이도인 것 같아요. 2보단 좀 어렵고 3보단 좀 쉬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수능 특강은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야. 근데 간혹 엑셀사이즈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거든. 이제 그런 게 힘들어. 그런 것만 잘 복습하면서 챙기면 될 거고 나도 수업할 땐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수업을 할 거거든. 잘 해봅시다. 3강부터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시험 범위야 이제. 알겠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고 수업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3강부터 펴보자 이제. 자, 3강의 1번을 보시면 됩니다. 단어는 단어 얘기도 좀 해야 하면 좋겠다. 단어는 이제 방금 준 책에서 3강의 1번이 14페이지지? 14페이지. 14페이지 밑에 보면 단어가 7개가 있잖아. 이거 외워서 단어 시험지 좀 프린트에다가 쓰면 되는데 14페이지 밑에 있는 단어를 보면은 이제 간혹 어떤 게 있을 거냐면 나 이거 이렇게 안 외웠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거거든. 근데 생각나는 거 하나 적어볼게. 재작년 수능 특강인가 단어에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밑에 단어에 어떤 게 있었냐면 스탠더 테스트 오브 타임이라는 단어가 있었어. 참고로 그 14페이지 밑에 있는 이 단어는 내가 쓴 거 아니고 수능 특강 해설지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옮긴 거야. 그러니까 EBS 지필진들이 준 단어를 그대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돼. 재작년 수능 특강에 스탠더 테스트 오브 타임 이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오랜 세월 증명되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 오랜 세월 증명되다.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이거 보면서 이게 왜?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게. 예를 들면 테스트 오브 타임이면은 시간의 테스트, 스탠드는 견딘다. 시간의 테스트를 견뎠으니까 오랜 세월 동안 버텼구나라는 뜻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번 풀어줄 거거든. 근데 EBS 지필진들은 그걸 풀지 않고 그냥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한번 다듬어서 준단 말이야. 약간 이질감이 느껴질 수는 있는데 그걸 좀 고려하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 14페이지 밑에 있는 단어 외워서 단어 시험지에다가 써봅시다. 거의 다 했지. 다 못한 사람은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 풀 시간을 줄 건데 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글 전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시간을 디코딩 할 때는 3분 30초 줬잖아. 지금은 이제 좀 난이도에 따라서 4분, 5분 정도를 줄 거야. 그러니까 글 전체를 파악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문제까지 풀면 좋겠어. 자, 일단 4분 줄게. 시작해보자.
3분 지나갑니다. 4분에 끊을게.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까? 자, 이제 첫 지문 갑니다. 수능 특강 첫 지문.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여기 이제 3-1이라고 써 있는 거는 아까 말했던 그 3강에서 엑설사이즈 1번인 거야. 게이트웨이는 지금 책에 안 넣어놨어. 시험 범위에 게이트웨이가 들어가면 게이트웨이만 모아서 할게. 자, 여기 보시면 이제 remember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는데 이게 명령문이 아니고 기억해? 라고 물어보는 말이야. 기억하냐? saying, 말 기억하냐? 어떤 말을 기억하냐? 자, 하드워크. 노력하는 사람이 비트 이기다라는 의미지. 노력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 기억해?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긴다는 말 기억해? 뭐 할 때? 재능을 가진 사람이 노력을 안 할 때. 이런 말 기억해? 자, 재능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만약에 당신이 노력하면 당신은 더 좋은 뮤지션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듯 하다가 but으로 꺾지. 하지만 working hard is not enough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글쓴이의 의도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 여기 밑줄 한번 쳐봅시다. working hard is not enough. 자, 글쓴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냐면 노력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 충분하지가 않아. 그럼 이제 글쓴이가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뭐가 더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 그게 당연히 글 전체의 키워드일 거야. 그리고 이제 뒷문장을 보시면 그 오른쪽 밑에 테이크 노츠라고 빈칸 있지? 거기 잘 활용해서 필기하면 될 것 같네. 자, 뒤에 보면은 내 친구 찰리가 자신의 직장 동료 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탐이 어떤 애냐면 일하는 애야. 추가적으로 몇 시간씩 매주 일하는 애야. 그러니까 진짜 오랫동안 일 열심히 하는 애야. 얘는 starting early, 일찍 시작하고 staying long after everyone else had left, 다른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퇴근을 한 후에도 오랫동안 회사에 남아서 일하는 애야.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애지. 열심히 하는 애지. 노력하는 애지. 근데 글쓴이가 노력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찰리라고 하는 애는 글쓴이의 시선에서는 마이너스 대상일 거야. 얘는 지금 잘하고 있는 애가 아닌 거지. 열심히만 한다. 추가적인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Dedicated and industrious employee you might think. 넌 생각할 거야. 진짜 헌신적이고 industrious. 성실한 직원이구나. 근면한 직원이구나. 라고 너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얘기를 했거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단어 한번 얘기를 해볼게. industrious라는 단어가 뭐 근면한, 성실한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생긴 게 비슷한 하지만 다른 단어를 하나 적어봤어. industrial이라고 하면은 산업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둘 다 형용사야. industry라는 말 가지고 만든 것 같아. 근데 뜻이 완전 다르지. 그리고 학교 내신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어휘 문제로 내기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이건 꼭 알고 가자. industrial, industrious는. 그래서 여기서 industrial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방금. 자, 됐어? 자, 시작해볼게, 다시. 자, 다시 여기 읽어보면은 너 생각할 거야. 되게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근면한 직원이다라고 너 생각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 왜? 추가적인 뭐가 없거든. 그러니까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이게 없거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 아직 얘기를 안 해줬거든. 자, 넘어가서 those extra hours, 그 추가적인 시간들은 탐이 투입했던 그 추가적인 시간은 did nothing,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To increase his productivity. 그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 왜냐하면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라는 뜻일 거거든. 이제 나오는 거야. 이게 없었기 때문에 라는 말을 지금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는 went from one project to the next. 얘가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얘가 지금 뭘 안 했냐면 우선순위 설정을 안 했지. 그러니까 글쓴이가 볼 때 중요한 건 뭐였냐면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했던 거네. 글쓴이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걸로는 안 돼. 우선순위가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조금 더. 얘는 우선순위도 설정하지 않았고 데드라인도 설정하지 않았대. 데드라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의미는 이제 마감일이란 뜻이거든. 근데 마감일이라고 해석해도 괜찮은데 언제까진 끝내야겠다는 목표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았고 마감일도 정하지 않았는데 마감일은 목표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 without concentrating his effort on the important task. 얘가 중요한 업무에 자신의 노력을 집중시키지 않았대. 집중도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글쓴이의 관점에서는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을 중요한 업무에 집중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그것들을 완성하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뭔가 말이 비슷비슷하지.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고 마감일, 내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지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지 집중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글쓴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건 이거다라는 거지. 이게 주제야 지금. 자, 다음 문장을 이제 보면은 He was busy doing many things. 그래서 be, busy, ing 이런 거는 딱 눈에 봤으면 좋겠어. 그는 하느라 바빠. 너무 많은 것들을 하느라 바빠. 근데 잘못된 순서로 하고 있어. 순서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잘못된 순서로 막 이것저것 하느라 되게 바빠. 자, 찰리는 지금 그 탐하고 다른 애야. 찰리는 나쁜 애 아니야 지금. 자, 찰리는 매일 밤 사무실을 떠납니다. 생각하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There's Tom. 저기에 탐이 있구나. 이 불쌍한 놈이 있구나. 얘는 뭐 하는 놈이냐면 working long and wrong. 진짜 오랫동안 일하는 애구나. 뭐 하는 거 대신에 long and hard 하는 대신에 long and hard 하는 대신에 잠깐만 우리 구조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자. 탐이라는 애는 바보지 지금. 바보니까 long and wrong 하는 탐이라는 얘기는 이거 안 좋은 거지. 그렇지? wrong and wrong 하는 탐. wrong and wrong은 글쓴이 관점에서 마이너스인 거야. 이해돼? wrong and wrong 하는 탐이 있구나. 그냥 오랫동안만 하는 탐이 있구나. 뭐 대신에? long and hard 하는 대신에. 그럼 얘는 플러스인 거 알겠어? long and hard는 플러스인 거 알겠어? long and hard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플러스 하지 못하고 똑바로 하지 못하고 바보같이 일하는 탐이 있구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글쓴이는 오랫동안 하는 거 물론 좋아. 근데 좀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hard로 표현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hard는 그 노력으론 충분하지 못해. 그 노력과는 좀 다른 hard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문장의 구조가 지금 그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 딱 보면은 Goals direct your hard work를 해석을 해보면 목표가 direct, 지시해준다, 안내해준다. 너의 노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시를 해준다. 그래서 이 목표라는 건 중요하다. 아까 우리 적었잖아, 목표. 목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된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이 long and wrong instead of long and hard라는 말은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오래만 한다라는 의미를 고르면 될 것 같아. 골라볼게. 칠판 좀 정리하는 동안 못한 사람 한번 보자. 답은 2번이야.
명백한 계획 없이 비효율적으로가 정답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딱 쓰고 넘어가자. 자, 다음 지문 가서 단어 또 써봅시다. 단어 많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